다음 섹션은 저기 그 최종준 이란 진출 기업 지원센터 전문위원님께서 그 Q&A로 보는 이란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란 진출기업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종준 전문위원이고요. 저는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진출기업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아직 기간은 얼마 안 됐는데, 전문위원으로 오기 전에 이제 그 건설사에서 이란에서 2002년부터 2013년 말까지 주재 근무를 했습니다. 약 11년 넘게 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전문위원이라고 왔는데 이란이 그렇게 이행일을 빨리 할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발표 자료가 그 책자로 있는 것보다는 이제 사례가 조금 그 제재 이후에 유의사항 쪽으로 좀 이렇게 내용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사례 위주로 해갖고 Q&A, 제목이 Q&A 쪽이니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뭐 지원센터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후 거래 유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쪽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지금 한국에서도 이 관련 사항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실 위주로만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상담 내용 분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 제일 제가 이제 그 키포인트인데, 주요 상담 사례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란 진출 기업 센터는 기존에 이제 그 코트라의 그 정보통상지원본부 산하의 그 시장 조사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화 CIS 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화 CIS 팀 그 팀 이제 산하의 이제 이란 진출 기업 센터가 2015년 9월 21일부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대경제장관에 의해서 이란이 앞으로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이란 시장에 진출할 때 보다 좀 빠르고 신속하게 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뭐 주요 활동은 저도 이제 상담을 주로 본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쪽으로 다 상담을 하고 있고, 그 센터 연락처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메일이 이란 센터 그다음에 골뱅이 코트라 OR.kr인데, 전화번호는 이거 제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원격시다 보니까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제재 후 거래 유의 사항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제재 이행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뭐 도래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뭐 제재가 뭐 거의 풀려서 거래가 자유화졌고, 그다음에 이 거래가 자유화지니까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략물자 관련해서 이제 과거 비금지 확인서라고 발행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활동 같은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비제한 대상 공사라고 해가지고 확인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나중에 그 이란과의 거래 대금은 그 원화 결제로 해가지고 대금을 지급 및 영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은행에 들어갈 아주 기본, 그러니까 의무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가 거의 이제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이제 제재가 해제는 됐다고 하는데, 그 뭐 사전에 그 오늘 발표하신 연사분께서도 말씀을 한 건데, 당분간은 현재 원화 결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이 원화 결제라는 것이 원유 수입 대금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한국에 개설해 놓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 IBK 기업은행하고 그리고 우리은행에다가 두 군데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 아직까지 돈이 지금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제도 개편을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정부 합동 부처에서도 당분간은 원화 결제를 통해서 수집 대금을 결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아까 미국 달러 거래 금지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린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재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이용 금지 항만 일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란하고 합의한 게 핵 관련 것 때문에 제재가 해제된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러나 그다음에 인권 그리고 뭐 대량 뭐 미사일 관련 그런 제재는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실 때 제재 대상 기업인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그 미국 재무성 산하에 그 OFAC라고 해갖고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해가지고요. 그쪽에 SDN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데지그네이트 내셔널인데 그쪽에서 조회를 하시면 이게 SDN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금지 항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란의 그 부산항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반다르 아바스 항구인데 이 반다르 아바스 항구가 경제 제재 해제 전에는 보면 터미널 뭐 2, 컨테이너 터미널 2만 되고 1은 또 안 된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항만을 이용하는 그 항만을 운영하는 이란 기업이 타이드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OFC의 그 SDN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르아바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반다르아바스에 다 기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그 정부에다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에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물건을 선복을 요청을 할 때 선사들이 이 부분 자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항이 금지된 포트는 가지 않도록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재 복귀 가능성에 대한 거는 뭐 아까 언급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수출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란의 수입상이 그 이란의 송금은행에다가 수출 계약에서 돈을 집어넣으면 이게 지급 지시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그 페이먼트 슬립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은행으로 날라와서 이 지급 지시에 의해서 이란 중앙은행이 개설한 원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비금지 확인서하고 비제한 대상 공사 말고 그 금액별로 해갖고 한국은행에다가 신고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게. 그게 뭐였냐면 1만 유로 이상은 한국은행 이제 신고를 사전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만 유로 거래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상담 내용 분석은 뭐 우리 수출 유망 품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 거래선 발굴하고 시장 조사는 많이 문의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거래선을 있으면 드리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원화 결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품목별도 보면은 저희 수출 유망 품목하고 거의 뭐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상담 사례인데요. 먼저 그 원화 결제 방식 외에 지급 수단이 언제 됐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잠깐 설명드렸듯이 원화 결제는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아마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곧 그 상세 설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한데 지금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사의 이제 기계를 수출하는 업체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업체들이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이란 수입상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습니다. 뭐 신용장이 됐던 그 다음에 전신환 송금이 됐던 간에 선수금을 이제 원화 결제에서 받는데 지급은행에서 물건이 선적될 때까지 선수금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실제 선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급금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은 아직까지 지급은행에서는 뭐 된다고 하는 지점도 있었고 안 된다고 하는 지점도 있었고 조금 이게 확실치가 않은데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반드시 그 지급은행, 그러니까 IBK 기업 또는 우리은행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카드 단말기 수취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상품이라는 게 보면 뭐 당연히 모델이 상이하고 그다음에 단가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세관 당국에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상품 단가도 너무 많이 틀리고 그다음에 경쟁사 제품 대비 물건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통관을 갖다가 이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문제가 이란에서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입상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세관에다가 소명 자료 같은 경우를 미리 이제 보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세관 통관 문제가 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문제를 풀었다고는 하는데 원화할당 같은 경우에는 김승우 테헤란 무역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란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효불급한 자재 외에는 이제 원화할당을 자제하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신 업체 중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뭐 수입 원화할당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란 정부에서 아무렇게도 이제 그 외화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했던 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었냐면 기존에 물건을 원화 결제 방식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 기항에서는 안 될 항구, 그러니까 이제 정박해서 안 될 항구로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가 해제됐으니까 돈을 내어달라라고 지급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항구는 제재 항구다 보니까 그 기항 항구가 풀릴 때까지는 지급은행에서는 돈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항상 물건을 선적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우리 배정 그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그 상세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실무적으로 보면 이제 이란 거래선들이 나는 독점 에이전트를 해야지 정말 그 이란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의무사항이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독점권을 안 주면 장사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실무적으로는 의료품 같은 경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독점 에이전트였을 때 인허가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것이 이제 그 실무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불가피하게 독점권을 줘야 된다라고 그런 상황이다 하면 최소한 연간 뭐 사업 계획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독점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 수립 및 그다음에 독점권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아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독점권을 줬는데 업체에서 그 주문한 물량을 갖다가 대금 입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만 해놓고 그래서 이것이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그 테헤란 무역관 확인해 보니까 취소는 가능한데 그 이란의 뭐 제 지인한테 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 무역 관여하시는 분들 여쭤봤는데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결국에는 그 독점권을 부여를 했을 때 그냥 부여한 게 아니고 관련 서류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관련 서류에 의거해서 독점권 취소할 수 있는 사안이 됐는지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안전장치가 없었다 그러면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 기기 인증받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래선을 바꾸면 또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야 되는 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전트를 선임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지사 설립 관련 같은 것도 전 뭐 법무법인 쪽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11년 동안 주재 근무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실무자가 이거 도대체 얼마 걸리냐 시간이 뭐 행정 같은데 그러면 뭐 한 달 걸린다.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그 말을 믿고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말을 뭐 도저히 뭐 안 믿게 되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 곱하기 3 정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또 안 맞아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실무 간의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유연한 그 사업 기간 설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세금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언급을 했냐면 이제 중소기업이셨어요. 근데 그 연간 사업 금액이 과연 현지에 본국 파견 직원을 보내서 그 세금을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 금액이냐 그거를 좀 봤을 때 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을 말씀을 드렸죠. 저도 11년 동안 주재하면서 노동세, 개인소득세 꼬박 다 냈고요. 그리고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고가 된다고 그러는데 개인소득세하고 노동세는 내고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이란의 그 인정급여표가 있어가지고 직급별로 또 국가별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원래 한이란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되어 있지만 원칙은 그거겠죠. 원칙은 한국에서 나 이만큼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증빙을 받아서 이란 노동성에 세무성에 제출을 해서 이만큼의 차액을 빼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진출할 때 이런 과연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시면 이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시사점인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거래 시 아직까지는 제재가 풀린 건 맞는데 풀린 거 이면에 주의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화 결제를 당분간 하고 그다음에 달러 금지 그다음에 제재 대상자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제재 복귀 가능성. 그다음 현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독점권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반드시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란이 영어가 이렇게 아주 잘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를 받으려 그러면은 그 서류가 다 거의 이란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지 에이전트 없이는 또 현지 업무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는 필요하지만 독점권에 대한 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걸 다시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출 시 제도와 실무 간의 차이, 비용 사전 검토 말씀드렸는데 지사 설립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사를 설립하고 지사를 폐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했는데 설립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 2개월, 3개월 걸리는 게 맞는데 이거는 주재원 신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간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 설립 신고하는데 한 이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본국 파견 직원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주재원 신분을 갖춰야 되는데 주재원 신분을 갖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먼저 노동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노동 허가를 받으면 그때 이제 거주 허가증이 나오고 거주 허가증이 나오면 이제 매 3개월마다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제 복수 그 재입국 비자를 주는데 이 과정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최소 아마 지사 설립 시간과 이 주재원 신분 완성될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지금도 아마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물론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개방이 더 되면서 제도 개선이 될 거라고 믿지만은 이 제도와 실무 간의 분명히 차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진출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신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또 본 전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